예, 내가 대변인이다. 오늘도 세 당의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어제 5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2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와는 달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원고 없는 스탠딩 자유토론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3당 대변인들과 함께 어젯밤 진행된 2차 TV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 치열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정치외교 안보 분야였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지 북한에 물어본 것이 맞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서 보도록 했다는 것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게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용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우리 누구죠? 송민순 네.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을 기초로 해가지고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로 계속 몰아가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여러 군데서 답변을 했는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건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역할로 봐서는 여러 개를 종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국정원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반응이 어떤지 예. 북한의 동향은 어떤지 당시 남북 간의 어떤 개성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했다는 건데 알아보라고 한 게 물어본 거 아니냐라고 자꾸 그걸 우기면 그거 참 그 국민이 다 보는 토론에서 알아본 거와 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세한 부분, 남북관계, 외교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어도 후보들이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면 지도자답게 예. 그런 것을 해량해서 봐주는 그런 좀 여유와 또 국제적 감각, 남북 외교의 특수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은 문재인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다른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명확하게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입장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모호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도 있다. 그리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좀 이런저런 다양한 저기를 알아보라라는 차원보다는 북한의 의중을 네.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송민순 전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회고록에까지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는가. 예. 이 점에 대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전후 맥락을 가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렇게 목을 맸었거든요.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있다고 보면 실은 북한의 의사를 어떻게든지 존중하고 북한과 적극적인 마찰을 피하려고 했었던 그 맥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말한 그저 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책적인 어떤 반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차원의 해명은 사실은 저는 거짓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스스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제 추정이 맞는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남북 간의 평화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로서 자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이 인권 결의안 문제를 놓고요.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각종 외교 담당자끼리 남북관계 담당자끼리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송민순 장관은 본인의 주장과 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의 얘기와 여러 파티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문재인 당시의 비서실장은
그 당시 여러 논쟁 속에서의 약간의 그 기억의 혼선도 있었지만 예. 나중에 그걸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 속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내려진 것이다. 예.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건이 딱 그 것만 봐가지고 예.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그 이후에도 지금 북한 인권법이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북한 당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예. 일관된 이런 제가 자꾸 얘기를 상황이 많이 있는 했는데 한 겁니다. 가지. 예. 그건 제가 전에 논평도 냈었는데 인권위원회 구성 부분은 여야 간의 합의사항, 인권재단, 예? 인권재단의 구성 부분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저희들이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 그런 부분은 차차 목소리 밝혀야 되는 추천하지 것이다.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원래 합의된 대로의 지분을 지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하여간 근데 홍준표 후보도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영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주적 논란은 이미 2010년도인가요? 그때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네, 했었고 문 후보 발언의 맥락을 다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식 문서에 특정 국가를 주적이라고 표기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예.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남북 관계거든요. 동북아 평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거냐가 정권 담당자의 해야 될 제일 큰 몫인데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용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강요해서 물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걸 왜 그렇게 몰고 들어가고 지금도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색깔론을 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네, 장성기. 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 네. 어느 나라도 주적 말씀하시는데.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잖아요. 문재인 후보께서 얘기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주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북한 주적이다.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 말고 통일을 지향해야 될 헌법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 원수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은 또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로 볼 때는 분명히 주적이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납득할 건데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그거에 국민들은 의심의 그러면 눈초리를 제가 하나 두는 질문 거죠. 드리겠는데 예. 당시에 논란이 벌어졌던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적이라고 했습니까? 자, 대통령의 이명박 입으로? 대통령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예.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 용어 하나하나가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이명박 때문에 대통령 걸 제가 그것을 이해해야 모든 된다. 사실을 제가 확인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양면성 내지는 다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분명히 적인면서 네. 동시에 우리 같은 네. 민족으로서 같이 통일을 지향해야 돼.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그런데 굳이 왜 다 주적이라는 용어를 아니, 입으로 그거는 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영기 의원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린 대통령 후보라도 네. 북한 주적 맞다. 아니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포를 대고 있는데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냐. 주적은 맞는데 이 주적의 성격이 매우 특수한 주적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왔듯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의 상대방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대상으로 헌법에까지 명문화된 주적이다. 아주 특수한 주적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적의 공격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물밑에서는 특사를 보내고 또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인도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적이 대 평화의 대상인 알겠습니다. 주적이다. 이렇게 자, 표현해요. 간단하게 그야말로 예, 그건 서로 모순되는 의원 단어의 얘기만 하고 결합인데요. 3부 끝내죠. 이게 외교고 남북 관계를 보면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적이 있고 또 주적이 있어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면 되지. 주적이라고 굳이 대통령 입으로 하냐 말이에요. 각
여러 가지 파트에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국방 파트에서 우리 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논란이 붙었었고 그러나 예. 국군 통수권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예.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돼서 남북 관계를 특히 다뤄야 될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자, 말씀드립니다. 이 세